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2 오현진 팀장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은 좀 등락이 심했던 것 같아요. 좀 주 초반에는 괜찮았다가 주 후반에는 조금 밀리는 알쏭달쏭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시장에서도 또 중심만 잘 잡으면 수익을 보실 수 있겠죠. 오늘 이분을 모시고 이런 시장의 파해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상승하던 증시가 주 후반에는 변동성이 좀 커지고 좀 밀리기도 하고 이런 시장이었는데 개인 투자분들 대응하시기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수급에 좀 좌지우지되는 종목들도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 가장 높게 상승률을 보인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였습니다. 그동안 또 코스닥이 그만큼 강했다는 부분들, 또 네네. 거기 안에 또 보게 된다면 반도체나 2차 전지 섹터가 그동안 굉장히 좀 강했었잖아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주 후반부에 갈수록 좀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코스닥은 굉장히 좀 빠르게 단기간에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도 많이 좀 누적돼 있는 것 같고요. 좀 경계감과 좀 이 부분도 좀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지수가 좀 올라온 것만큼 분명 수익 나신 종목도 분명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 종목들은 수익 챙기셔야 하고요. 그렇죠. 좀 조정을 대비해서 현금도 확보해 돼야 되는 좀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한 증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런앤런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시장에서 돈을 못 벌고 있다면 매매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매매는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잡아드리고 또 교육도 시켜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니까요. 꼭 정종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수익 거두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뷰는 일단 조금 보수적이신 것 같기 때문에 예. 네, 이 뷰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자, 먼저 주간 증시 점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유가의 흐름이었는데 오펙에서 감산을 결정하면서 국제유가가 또 폭등을 하고 단기간에 정유주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런 모습도 보였는데 관련 내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오펙 플러스가 이제 감산을 하다 보니까 네.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수요 공급 논리에 의해서 유가가 좀 높아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간에 유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랐고요. 연중 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좀 두 가지를 좀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펙이라는 어떤 세계적인 이제 석유 기구들이 이제 감산을 했다는 부분들, 이번에 이제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이 부분은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서 유가를 낮추는 요인일 텐데 이 네. 부분들이 팽배하게 좀 경합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챙겨볼 것 중에 하나가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좀 큰 부분이 바로 에너지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도 좀 자극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까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인플레까지 영향을 크게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좀 전망치로는 뭐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겠지만 100달러까지도 좀 갈 수 있다라는 좀 전망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100달러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항상 기사는 제 생각에는 좀 자극적으로 쓰는 경향은 있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은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좀 맞습니다. 내려가면은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응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일단 유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정유주를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뭐 석유화학, 정유 섹터가 사실 실적은 그렇게 잘 나오진 않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정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점검도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비용 플러스 알파로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수익도 안 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보시려고 한다면 SK 이노베이션이 좀 가장 탑픽으로 좀 생각은 들고 있고요.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위치도 괜찮았고 실적도 이제 턴어라운드 했을 때는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유주는 일단 실적이 잘 찍히고 있지는 않지만 굳이 이제 고른다면 SK 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손을 들어줄 수 있다.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정유주기도 한데 이제 2차전지 관련주로도 엮여 있으니까. 맞습니다. SK 오늘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까지 만약에 흑자로 전환돼서 보탬이 된다면 상승폭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앞으로의 흐름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투자자 예탁금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나요? 물론 우선은 이제 그 사상 최고치만큼은 아닌데요. 단기간 좀 빨리 올라왔다는 부분들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사실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항상
시장에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 예탁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증시 분위기가 좋다라는 거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지표일 수도 있다고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아젠다를 좀 가져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의 속성 자체가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는데 그렇죠. 상승 끝물에 항상 들어와서 하락을 경험하고 나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성공하기 쉽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으실 텐데 상승의 꼭지에 들어오셨다고 하시더라도 하락의 사이클을 잘 경험하고 뭐 그걸 토대로 다음 도래될 상승 사이클을 누리셔야 되는데 그 전까지 중간에 좀 중도 이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러닝에 강의도 드리고 있지만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매우 중요한 시장 분기점이라고 제가 서두에 얘기 드린 바처럼 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를 늘려나가기보다는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실적 좋고 기술적 위치가 좋은 기업들을 잘 담그셔야만이 이번에 돌아올 수 있는 이제 조정장에도 좀 현명하게 좀 슬기롭게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이제 항상 강조해 주시는 종목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말이거든요. 네. 네, 지수가 바닥에 있든 꼭지에 있든 그 위치에서 매력적인 종목은 언제나 있습니다. 시장에는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함께 하셔서 기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AACR, 네, K바이오의 기술력을 알린다. 이번 주에도 바이오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변동성을 좀 보였는데 맞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살아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1차적으로는 순환매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요 말에는 약간 보수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우선 대장주들은 굉장히 빠르게 좀 주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네. 사실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좀 오버슈팅된 부분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이제 곧 진행되는 이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인데 네. 요거에 대한 좀 우리나라 이제 K바이오들이 좀 기술력을 좀 뽐내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기대감들이 좀 받쳐주는 것 같고요. 이게 라이센싱 아웃 계약이라든지 이런 신약 개발에 대한 파이프라인들을 잘 챙겨 보시면서 사실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이 바이오에 대한 용어들 그리고 어떤 흐름들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어렵죠. 맞습니다. 너무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맞아요. 포트의 일부만 좀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좀 실적 받쳐주는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전에 좀 주간 특지로 가져왔던 한미약품도 이번 주에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나왔고요. 네. 제가 좀 개인적으로 봤던 기업 중에 하나 이제 테레젠이텍스가 있었는데 이 기업은 사실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거의 상한가 가까운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좀 실적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그런 기업들은 하방 경직성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참고하셔서 바이오 섹터 영역을 좀 대입해 보신다고 한다면 리스크보다는 좀 업사이드가 많이 높은 기업들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이제 종목이 중요하다. 그리고 섹터 관점에서는 정유주, 제약주 둘 다 일단은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는 어디예요? 아무래도 단연 가장 큰 거는 2차 전인데요. 여전히? 사실 저는 근데 바로 이렇게 용기 있게 나가진 않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중 안에서도 좋은 섹터 안에서도 아직 주가가 좀 낮게 있는 기업들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주는 좋은데 막 급등한 종목들 말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면 좋다. 요거 투자 팁으로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이제 판매 실적이 조금 부진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진이 좀 장기화될지 시장의 걱정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테슬라가 이제 단기간에 차량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 높아질 정도로 그런 좀 역전 현상이 좀 발생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아무래도 이제 차량 가격을 내렸다고 한다면 이제 피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Q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판매량이 많아지면서 이익성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사실 시장 전망치보다는 안 나왔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을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회사의 주가 자체가 10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순식간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피로감 누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1분기 실적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했을 때는 2분기 실적을 보면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일전에 제가 그런 얘기 좀 했던 것 같아요. 화장품 섹터도 그런 제조사보다는 네.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 좀 접근하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네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완성차 업체보다는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배터리 셀 기업들 그 아래에 있는
밸류 체인 있는 기업들을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저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추가적으로 실적이 좋고 기술적으로 위치가 낮은 기업들 선별해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시각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주관 시점검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이제 장중에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주택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들어오시면 되고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이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 드리고 있고 추후에 장중에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3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문자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채널 추가해 두실 수 있고 채널 추가를 통해서 모든 정보가 나갑니다. 네, 그래서 꼭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좋으니까요. 바로바로 지금 추가하시고 정종택 전문가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또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시간입니다. 네, 주간 특징주 시간인데 또 이번 주에도 개인 투자분들께 많은 즐거움을 드린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네, 다 이제 전문가님이 많이 소개를 또 해주셨고 강조를 해주셨고 네, 그런 종목들이 또 급등이 나왔고 또 차익 실현을 했었는데 어떤 종목들이 이번 주에 이슈가 됐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A프로입니다. 2분기부터 실적의 온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건 일단 1분기는 좀 별로였다는 소린가요? 맞습니다. 작년 상반기는 안 좋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좀 털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1분기, 2분기 적자였고요. 3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실적 성장을 했는데 네. 사실 이번 주에 접근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는 워낙 좀 불을 뿜었던 섹터긴 한데 그렇죠.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장기 평선 밑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위치가 괜찮았고 네. 그런 하반기 실적 분위기가 올해 상반기에도 반영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는 업사이드가 높은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좀 접근한 부분이 있었고요. 네. 2차 전지 쪽 장비 쪽 관련된 기업이었어요. 이번 주에 보니까 P&T가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서야 장기 평선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실적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추세를 만들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연출할 수 있는 좀 기업이라고 판단을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맥락인 것 같아요. 2차전지가 이제 좋다고 했는데 2차전지 중에서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들이 있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으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지금 좋은 섹터라면 대부분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 많겠죠. 하지만 모두 다 그렇진 않다는 거. 그 중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 항상 이런 종목들을 찾으려는 노력하시면 좋은 성과 거두시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공업. 네, 이번 주에 또 상당히 또 좋은 수익을 줬었던 투자자들도 기분 좋게 만들었던 그런 종목인데 네, 종목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네, 2차 전지에 이제 차를 타 보시면은 이렇게 의자 뒤에 이게 받쳐주는 핸들, 네. 그 제품을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너무 매력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역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그 정도로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거든요. 네. 일전에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를 찾을 수 있는 키팩터 지표가 이제 EPS 성장률이라고 좀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 부분에 정확히 좀 부합되는 기업이었고 이 기업도 좀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이 A프로와 마찬가지로 주가는 이제 장기평선 밑에 있었고 네.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좀 단기간에 좀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도 좋은데 기술적 위치가 낮은 기업들은 밑에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하방 사이드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많기 때문에 꼭 그런 기업들, 특히 지금 같은 변동성이 큰 증시에는 더더욱 이런 기업들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략까지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강력한 모멘텀이 있겠죠. 그 강력한 모멘텀은 결국은 1번 네, 실적이다.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MI텍 역사적 신고가 랠리 중 이렇게 해주셨는데 요거 이제 기업 설명부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당 기업은 이제 의료기기 관련 기업이고요. 네. 여기 이제 몸 안에 이제 스텐트를 넣어서 거기에 대해 이렇게 몸에 어떤 혈류 이런 거 잘 흐르게 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사실 빅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제 의료기기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보스턴 사이언티픽한테 이제 인수가 되고 있어요. 그거 지금 과정을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만큼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인수했다라는 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니치 마켓에 대한 시장 어떤 점유율이 명확하다는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작년 4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사실은 달리는 말에 더 주가가 올라간 기업인데요. 주가가 이번 주에 폭등을 하면서 거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M&A가 잘 마무리되고 만약에 지금 주가보다 조금 더 내려와서 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눌림목자리에서 충분히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기업이 뭔가 특별한 모멘텀이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국내에서는 항상 삼성전자가 어느 기업에 관심이 있냐. 맞습니다. 그 부분에 항상 관심을 좀 기울이고 삼성전자가 뭔가 인수한다, 추진한다, 소문나면 급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또 대기업인 만큼 또 그만큼 그 좋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찾는 눈도 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MI텍 조정 시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테라젠 이텍스 2022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일단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가 괜찮으니까 갖고 나오셨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 컨센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드스몰캡 중소형주를 좀 좋아하는 이유가 네.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리포트가 안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맞아요. 투자의 기회가 있다라고 매번 지금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그렇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요 사상 최대였습니다. 이 네. 회사가 단 한 번도 걷어내지 못한 실적을 걷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이번 주에 주가가 어마어마한 좀 슈팅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바이오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한 훈풍도 같이 탔다는 부분도 있을 텐데 네. 결국에는 실적에 테마까지 엮이면 주가는 진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도 그런 기업들도 찾아칠 수 있는 좀 인사이트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숨겨진 보석 중에 하나다. 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도 뭐 대형 프랜차이즈, 뭐 스땡벅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되게 인정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동네 구석에 있는 커피숍 같은 경우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진짜 맛있는 커피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이제 보석을 발굴하는 마음으로 좀 소외주들을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이런 건 좀 안타깝긴 하죠. 왜냐면 대형 증권사에서는 소형 종목을 웬만하면 커버를 잘 안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잘 커버를 안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독립 리서치에서 소형주를 커버하려는 시도들을 했지만 독립 리서치 자체도 사실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형주는 언제나 항상 좀 소외되는 감이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또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전문가님처럼 이렇게 발굴해서 저점에서 산다면 또 큰 폭의 수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때 참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참 재밌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딱 이렇게 기술적으로 야금야금 올라가는 그 슈팅이 나오기 전에 공략한다고 한다면 그 기쁨은 정말 짜릿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외받는 종목들이 다 나빠서 소외받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 안에서 보석을 찾는 연습들 또 전문가님 강의 보시면서 또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솔루엠인데 솔루엠은 올해 1분기에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 네, 이렇게 써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작년 실적이 이제 21년 대비해서 22년 실적이 잘 나갔고요. 네. 물론 그 전에 실적보다는 좋지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21년을 원년으로 실적이 계속 좀 회복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 모듈을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전원 장치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네. 비슷한 기업은 이제 한소울 테크닉스가 좀 있고요. 이 기업이랑 이제 한소울 테크닉스 두 가지 기업이 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전자 표식 장치라고 해서 마트에 가보시면 이렇게 네임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제품이 뭐고 바코드가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이전에는 다 인력들이 바꿔서 수동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다 전동화하는 부분들 바로 이제 전자 표식 장치 ESL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노는 기업이에요. 네. 네,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를 점유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3위였습니다. 근데 컬러 제품도 제출하고요. 대형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수익성은 더더욱 올해 또 좋아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1분기에도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예상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주가의 위치는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되긴 합니다. 하지만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2차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실적일 텐데 네. 1분기 실적이 잘 나와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전 고점을 뚫으면서 계속 좀 신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솔로엠에 대해서는 전자표시장치 관련된 ESL 관련 설명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이렇게 하면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모두 다 함께 이제 기업을 좀 분석하는 그런 노력들 좀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네요. 자, 그럼 주간 특징주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까지 살펴봤으니까 주말입니다. 경제 일정들을 체크해 볼 그런 시간인데 일단 다음 주에는 약간 굵직한 그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국의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네요. 이번 금통위는 금리 동결이 컨센서스인가요? 맞습니다. 금리 동결이 컨센서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쵸. 무리한 뭐 긴축보다는 아무래도 동결을 통해서 물가 지수들이 잡히는 부분들을 좀 보면서 앞으로도 좀 금리를 계속적으로 동결할지 인하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어조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또 올릴 수 있다라든지 아니다라든지 그런 어조까지 이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중금리는 이미 고점을 찍고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예금금리라든 대출금리도 좀 내려온 상태고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3월 금통위에서는 계속적으로 금리 그러니까 인하라기보다는 동결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부분들에 좀 포커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린다는 게 아니라 동결시켜서 유지를 시킨 다음에 네네네. 물가 지수를 보겠다라는 게 조금 이제 한국은행의 좀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동결이 컨센서스니까 동결을 전망을 하고요. 동결 이후에 또 어떤 언급들이 나오는지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볼게요. 지표네요. 미국의 3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역시 좀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매월 이제 둘째 주에는 이제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랑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요. 네. 이번에 전망치 얘기 드려보자면 지난번 대비해서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6%대 정도 CPI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가 좀 안 진정된다는 부분들이 또 시장을 좀 흔들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제 기술적 위치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적으로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나스닥도 빠르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이랑 좀 비슷한 흐름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좀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근데 뭐 CPI가 시장 전망치만큼 좀 무난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마치고 추가적인 상승을 이제 5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FOMC까지도 좀 바라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표에는 이제 반영이 안 되겠지만 앞으로 나올 뭐 생산자 물가지수나 이런 부분에는 국제유가의 상승이 좀 반영돼서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 역시 굵직한 이슈라고 볼 수 있죠. FMC 의사록 공개입니다. 네, 3월 FMC가 공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매파적인 언급이 계속 이어지냐 아니면 약간 부드러운 언급들이 있냐 뭐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고 보는데 뭐 어떤 언급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뭐 최종 금리 수준을 좀 더 높여가겠다는 얘기들이 있으면 또 다시 좀 시장을 좀 흔들어 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전도표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솔직히 미국 시장도 그렇게 아직까지 뭐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다루긴 했지만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파산 사태도 있고요. 그 그렇죠. 여진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수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 FOMC에서 강하게 뭐 금리 인상을 뭐 주창하거나 이럴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이제 3월에 있었던 FOMC 의사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토대로 이번에 진행될 이제 FOMC 부분들까지 좀 같이 연결시켜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로 이제 예상하고 있냐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5% 초반 정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의 기준금리와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시장은 뭐 한 번, 두 번 이 정도의 인상 뭐 있을까 말까 이 정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컨센서스가 좀 이어지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빠르면 뭐 올해 하반
하반기에도 가능하다. 내년에 가능하다. 뭐 이런 언급들이 있는데 또 전문가님은 또 개인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는 또 언제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아, 네.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싶은 부분은 있습니다. 보수적이라면 아직 멀었다. 연내에 하면은 뭐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저희가 뭐 계속적으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최종적인 인플레 관리하고 싶은 지표는 2%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아직도 멀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죠. 6%가 나온다고 하면은 3배 정도고요. 물론 이제 이런 어떤 저 금융 당국의 정책들이 바로 이제 실물 경제에 반영되는 부분은 아니고 딜레이라는 게 분명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기업을 바라보는 제 시각과도 굉장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는 숫자가 나온 기업들만 확실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네네. 그러니까 숫자가 확인되고 그 나머지의 어떤 부분들을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미리 뭐 예측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을 좀 판단을 열어놓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과도하게 빠른 기대를 하지 말자.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미국의 3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경제 지표인데요. 요건 이제 전망이 어느 정도일까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뭐 비슷한 수치로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볼 수 있는 좀 지표일 것 같아요. 네. CPI 같은 건 이제 인플레에 대한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만약에 산업 생산이 좀 약간 밀린다고 한다면 다시 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 지금 경제 일평표 얘기를 드릴 때마다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다뤘던 내용들이 뭐 물가 지수라든지 맞아요. 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뭐 그리고 고용 이런 부분들일 텐데 그렇죠. 사실 똑같은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장은 계속적으로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뭐 매번 얘기 드리는 뭐 시장도 분명 중요합니다. 시장 따라서 종목도 같이 움직이는 분명한데요. 결국에는 시장은 사실 예단하기는 제가 봤을 때 개별 기업을 판단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개별 기업들의 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시장 물론 중요하지만 개별 기업에 좀 더 집중하는 방향성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이제 종목에 집중하자 이렇게 이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일정 이렇게 간단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도 강의 준비하셨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증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네. 밑꼬리가 좀 달리는데 종가는 단기평선을 깨지 않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아, 밑골이요. 맞습니다. 네. 밑꼬리가 달려서 단기평선을 안 깨는 패턴을 보이는 기업들이 우상향을 좀 안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들 좀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좀 기술적 분석에 비중이 좀 높은 강의일 것 같네요. 공부해야 또 수익 보실 수 있죠. 자, 그럼 지금 바로 공부하러 가시죠. 네, 오늘 마시는 종목은 강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기 이평선과 밑꼬리 캔들을 보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데 좀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에 좀 집중한 강의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투자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이라고 얘기 드리는 거는 1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꼬리 캔들이라는 건 뭐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캔들이 이제 저가를 찍고 종가가 저가보다 위에서 마무리가 되면 밑꼬리가 생기게 될 텐데요. 이거는 이따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사실 일전에도 캔들 강의 때도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강의를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밑꼬리 캔들 설명드리고 실제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번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고요. 아무래도 웬만한 정말 어중간한 종목으로는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실적도 좋은 기업들이 물론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들은 사실 뭐 일반적인 뭐 테마주 그런 기업들도 빠르게 못 가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실질적인 뭐 선수들이나 플레이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 같이 좀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너무 좋고요. 대신 기술적으로도 부담 없는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뭐 패턴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뭐 패턴을 얘기 드릴 때는 이렇게 된 숄더, 이중바닥 패턴 대신 신뢰도가 높다라는 건 최근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게 형성돼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캔들과 패턴 공부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채널로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따 그 부분은 강의
말미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우 중요한 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를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적이라는 거는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실적 퍼포먼스를 토대로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인지 또는 적정 주가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과 모멘텀이 있는 기업인지, 아까도 뭐 좀 얘기를 드렸지만 주간 특징주로 다루었던 솔로엠이라는 기업은 사실상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전원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높은 밸류를 부여받긴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 사람들이 대부분 이 백색 가전에 대한 소비를 했고요. 그 교체 주기는 최소한 5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은 가전 쪽에 대한 소비가 높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솔로엠이라는 기업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회사가 키우고 있는 전자표시 장치, 글로벌 2위 사업자의 지배력을 가질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 때문에 높게 밸류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 하나라도 허투루 하시게 된다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물론 선무당이 사람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강의 드리는 것만 딱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의를 들으셔야 될 텐데 채널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 또 말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강의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바와 같이 밑꼬리가 달리는 망치형 캔들이죠. 그렇죠? 사실 뭐 망치형 캔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9시에 주가가 딱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 가격을 뭐라 그러죠? 시가라고 하겠죠? 시가라고. 그렇죠? 근데 주가가 시작하자마자 쭉 내려갔어요. 그러면 그날 최고 낮은 가격을 저가라고 합니다. 저가를 찍고 다시 시가 이상으로 올라와서 종가를 마무리했습니다. 종가와 고가와 똑같이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 있다 보니까 양봉 캔들이 나오죠. 근데 밑에 밑꼬리가 달렸다는 건 왠지 이 캔들의 모양을 보기만 하더라도 저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망치형 캔들도 매우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상향 추세에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캔들이 나오는 것은 좀 집중을 보셔야 되는데, 오늘 강의의 핵심은 바로 그 다음 장에 있을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이평선을 종가가 이탈하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밑꼬리가 달린 캔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건 매우 중요한 신호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사례로 한번 잠깐 보면서 다시 좀 앞으로 와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 선이 10일 이평선입니다. 근데 이날 보시면 밑꼬리가 달렸죠. 주가는 이날 중기 이평선 자리까지 내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60일 이평선, 120평까지 주가가 내려갔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말아서 올라갔을까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나 여기서 더 내려갈 종목 아니에요. 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더 기회가 많은 기업입니다. 지켜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밑꼬리 계속적으로 달렸고요. 그쵸? 여기서 또 달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0일 이평선은 이탈하진 않았어요. 물론 종가가 시가보다 밑에 있다 보니까 음봉 캔들이 나왔는데요. 계속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올라갔나요? 계속적으로 밑꼬리 달리는데 캔들 종가가 10일 이평선을 안 깨고 그대로 올라갔죠. 32,000원까지. 종목명 한번 보겠습니다. 인토로조라는 기업이고요. 콘택트 렌즈, 아마 주간 특징주로도 충분히 다뤘던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실적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들은 나갈 일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모 바꾸기를 잘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것도, 그렇죠? 화장품 섹터도 그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보시면 실적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기 시작하고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좋아졌죠. 어떻게 좋아졌나요? 2019년 실적보다 더 좋아졌어요. 근데 21년은 좋아졌는데 22년 더 좋아졌어요. 근데 23년 올해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기업의 좀 내면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컨택트 렌즈, 이 실리콘 이제 부분에 있어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수익성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판매량은요? 더 많아지겠죠?
사회생활을 더 많이 바깥 활동들을 외부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일 텐데 결국 그런 부분 놓고 본다면 이렇게 밑골이 계속적으로 달리면서 캔들은 단기 이평선 안 깬다고 했을 땐 주가가 올라갔죠.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3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강력한 슈팅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신고가를 좀 경신해주는 모습을 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만큼 실적이 좋은 기업들 밑골이 달리는 망청 캔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 뜻은 나 계속적으로 추세를 우상향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제부터는 사례를 계속적으로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종가가 단기 이평선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밑골이 달리는 캔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그 부분은 신뢰도가 더 높아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더더욱 강력하게 비축시키면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좀 사례 기업 좀 보겠습니다. 웅진 싱크빅이라는 기업이고요. 아마 이 친구는 1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강의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정말 중요한 힌트인데요. 이 영망치형 캔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실렸습니다. 매집봉입니다, 매집봉. 그리고 여기 시가를 안 깨죠, 그렇죠? 여기 시가를 안 깨고 주가는 그대로 3,435원까지 쭉 올라갑니다. 이런 자들이 충분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됐었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도 이 망치형 캔들을 힌트를 줬다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시세를 쭉 분출했다가 뭐 여기서 수익 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런 자리들이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이죠. 이 캔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캔들이 음봉 캔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박스 테두리를 치지 않았고요. 여기 밑에 나온 그 다다음 날에 망치형 캔들이 나왔을 때부터 관심 있게 보셨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주가는 단기간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엄청 빠르게 주가가 올랐죠. 불과 4거래일 만에 주가는 큰 폭의 슈팅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이 기업은 주가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올라갈까요?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실적 안 좋았습니다. 근데 21년 실적 좋아졌고요. 22년도 소폭 성장했습니다. 근데 22년 실적을 보실 필요 있는 게 하나가 매출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익률은 좀 아쉽긴 하지만 올해 매출액이 1조 클럽도 가입할 수 있는 후보군이 좀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 기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분기에도 작년 기조효과를 누려서 좋은 실적을 좀 낼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단기 이평선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망치형 캔들 나왔습니다. 밑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4거래일 만에 슈팅이 나왔다는 게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다음 사례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마 2월 한 18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윤성 FNC라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전형적으로 이제 상장주 패턴이었어요. 그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상장 주식이었던 이제 펜트론, 상장한 지 1년 이내의 기업이죠. 보시면 보통 최근 상장주들이 좀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처음 공모 당일 시가보다 쭉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근데 그 실적이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면 이전 고점을 뚫으면서 신고가들을 연출할 텐데요. 펜트론도 마찬가지였고요. 거기에 이 기업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망치형 캔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나왔고요. 여기서 나오고 다다음 거래일 날 조금 주가 올랐습니다. 다시 또 이평선, 단기평선 지지받으면서 망치형 캔들 나오고 그리고 나서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좀 핫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훈풍도 같이 받았던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기업 보신다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실적이 턴오라운드 되는 기업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상장되기 전에 있었던 그 해당 기업의 실적일 텐데 2020년에 실적 잘 나왔어요. 근데 21년에 적자 기록했거든요. 22년에 그동안에 없었던 폭발적인 매출액과 수익성을 거둬냈습니다. 영업이익이 300억이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실적 좋은 기업들만이 주가가 올라갈 자격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 여기서도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리들, 시세가 출발하기 전에 나왔던 망치형 캔들, 그 망치형 캔들 나왔을 때 종가가 단기 평선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뒤로 주가는 계속 올라갔었죠. 자료 만들 당시보다 더 올라갔을 텐데요. 결국에는 실적을 무게중심에 놓고요.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들을 같이 결합시켜야만이 변동성이 큰 증시에서도 잘 대응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기업인데요. 사실 실적이 너무너무 좋았던 기업이고요. 재료 테마가 엮여서 주가가 폭등한 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 보시면 이 기업 실적이 계속적으로 잘 성장해 왔어요. 근데 작년 실적이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그죠? 2021년에 실적이 좋았는데 22년 실적도 150% 가까이 올랐어요. 수정하겠습니다. 75% 가까이 올랐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망치형 캔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뭐 일전에 얘기드렸지만 볼린저 밴드선은 계속적으로 하단을 터치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실적 잘 발표했고 실리콘 음극재 개발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회사는 아니라고 해명하기까지 했지만 주가는 폭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났나요? 여기서 상한가 한번 더 갔습니다. 결국엔 어떤 건가요? 실적이라는 걸 믿고 버틴다고 한다면 이런 재료 테마에서 올라가는 것도 분명한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죠. 일전에 강의 중에 실적과 재료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기업을 설명을 좀 드렸어요. 강의를. 그 부분에서 정확히 좀 부합되는 기업이었고 이 기업 보시면 딱 여기가 정확한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단기 이평선이 물론 다 가까이 뭉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식별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바로 출발하기 전날에 이날 캔들의 밑꼬리가 모든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다 다 올라와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슈팅이 나왔고요. 실적과 재료가 엮이며 주가는 강한 상한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구전자라는 기업이고요. 애플 관련된 카메라 회사죠. 솔직히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간 특징도 다뤘고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Y2 솔루션이라는 기업도 제가 얘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차트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의 힘이 강하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더구전자는 이제 애플한테 이제 카메라 공급하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실적이 잘 나왔고요. 플러스 알파로 Y2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회사는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입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더구전자도 2차 전지 사업 쪽으로 진출하겠다는 뉴스까지 나오면 주가는 강하게 올랐던 거죠.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은 그냥 고만고만했던 회사예요. 2019년, 20년 100억대 회사였습니다. 근데 21년에는 더 안 좋아졌죠. 실적이 오히려 100%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2022년 실적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없었던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고요. 그렇죠? 매출액과 수익성, 영업이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 이 자리도 충분한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바로 이 자리도 힌트가 됐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밑꼬리가 달리긴 하지만 단기 평선에서 종가를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주가는 한번 올랐고요. 그 뒤로도 주가는 올랐고요. 이 주가가 오르고 나서 더 올랐습니다. 계속적으로 밑꼬리가 달리는 캔들이라는 건 을에 제가 생각해 보기에 추론을 해본데 아마 추론을 해보자면 주가가 쭉 밀렸다가 장 막판에 올라오는 기업들 많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 하반 경직성이 튼튼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놓고 본다면 하반 경직성 튼튼한 표현도 결국에는 망치형 캔들이라는 것도 대체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 잘 보셔야 돼요. 실적이 특히나 좋은 기업들, 특히나 압도적으로 잘 놓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시장 올라갑니다. 슈팅 나왔다가 또 조정받는데 단기 이평선 지지를 받아요. 그렇죠? 캔들 잘 안 밀려요.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왔다라는 것까지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또 다음 기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센미디어라는 기업인데요. 반도체 이제 설계 IP 관련된 지식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실적은 사실 고만고만했습니다. 20년에는 사상 최악이었고요. 21년에는 20년 대비해서 100% 성장했습니다. 22년은 21년 대비해서 50%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2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보신다고 한다면 우선 연초에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 이슈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설계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가온칩스, 넥스트칩, AD칩스, 텔랩칩스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탄력성이 가장 좋았던 기업은 칩셋미디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요때 그렇죠?
이때 사실 이평선이 많이 수렴돼 있었는데 윗꼬리가 모든 이평선을 깨지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중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이 모두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탈을 앉지 않았죠. 종가가. 그러나 주가는 어떻게 올라갔나요? 폭발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평선을 안 깨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강의 자료 했을 때 만들 당시가 18,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 이 망치형 캔들 나오고 나서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고점을 다 뚫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24,000원까지.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제가 좀 더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중바닥 패턴이었겠죠. 최근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게 만들어지면서 신뢰도를 높였고요. 바로 이 자리가 눌림목을 힌트가 줄 수 있는 자리가 됐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캔들이 굉장히 큰 힌트였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저 캔들을 완성시키고 나서 이 회사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실적 또한도 작년보다 좋아진다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온도 주요한 특징으로 다뤘던 기업 중에 하나였죠. 이제 IT, 빅데이터 관련된 또 부분도 하고 있고요. 스마트필이라는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얘기 드렸고, M&A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을 잘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한번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면요. 2019년에 영업이익 62억이었고요. 20년 성장 못했습니다. 근데 22년의 실적은 2019년 대비해서 2배 성장했고요. 그렇죠? 사상 최초로 100억대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매출액도 계속 커졌고요.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저런 자리도 좀 힌트가 되겠죠. 그렇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연간 실적을 발표하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잡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린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힌트를 삼아서 단기 이평선 안 깨고 지금 계속 올라가죠. 여기서도 힌트 또 줍니다. 그렇죠? 종가가 음봉 캔들이긴 했지만 윗꼬리가 21이평선에서 찍고 다시 올라오면서 11이평선 지켰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밑꼬리 달리는 망청 캔들은 추세를 만들어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한해서만 이라는 것도 얘기를 좀 부연으로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 지금 9,000원대 주가가 좀 있는데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금 고점을 높아가면서 추세를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 개의 기업 더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반도체 쪽 관련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아까 뭐 칩세미드라든지 뭐 가온칩스, 넥스칩 출발하기 전에 이 기업은 출발을 못했어요. 근데 출발을 못했을 때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밑꼬리에 달리는 망청 캔들이 나와요. 근데 종가는 단기 이평선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슈팅이 나오죠. 그렇죠? 불과 3거래일 만에 주가는 폭등을 했습니다. 실적이 어땠을까요?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적자였기 때문에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바닥권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흑자 전환하면서 슈팅이 나왔던 거죠. 이런 거는 하나의 좀 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단기 평선과 망치형 캔들, 뭐 밑꼬리가 달리는 캔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어떤 주가의 흔적을 통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잘 찾아내신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물들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려면 채널 추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누르면 채널 추가 되어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3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두신 분들한테는 푸시 알림 통해서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저랑 소통하고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으니까요. 꼭 많이들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맛있는 정보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 잘 보고 왔습니다. 이게 런앤런 시즌2를 시작한 지도 꽤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전문가님이 하신 강의만 모아도 굉장히 많은 분량일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은 딱 20분 정도 강의를 보셨겠지만 처음부터 시청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은 강의가 좀 누적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엄청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다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네, 언제나 이제 반복이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또 보시면서 또 공부하시면 좋죠.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가님 강의 다 모아져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따가 채널 추가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은 다 제공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한 줄 평 들어볼 시간인데 한 줄 평 어떻게 정하셨나요? 네, 쉬지 않고 달려온 이제 코스닥 어느 정도 변동성을 대비해서 현금 확보를 하자.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도 만약에 수익 낸 종목이 없다고 한다면 분명 잘못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많이 좀 개선하시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실적 너무 좋은 기업인데 왜 주가는 안 갈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거래량들에 체결된 부분들이 결국 주가일 텐데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전고점 자리는 상당히 강력한 저항 자리입니다. 네. 그걸 뚫고 지금 올라온 상태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그 저항선 새로 바뀐 이제 기존의 저항선이었던 부분이 지지선으로 바뀌었을 텐데 그 지지선을 잘 지지받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테스팅하는 과정이 되리라고 좀 앞으로 시장을 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보수적인 시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닥이 확실히 코스피보다 많이 올라오긴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에 대한 비중 조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중소형주가 좀 많으신 분이 계실 텐데 네. 코스닥 지수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대형주를 조금 늘리는 게 좋다라든지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네. 여전히 이제 중소형주 내에서도 좋은 종목들은 많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중소형주면 중소형주대로 그냥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면서 뭐 개별 종목에 집중하라라든지 뭐 어떤 시각이세요? 네. 저 사실은 근데 뭐 라지캡이냐 뭐 미드스몰캡이냐 구분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네. 다만 제가 기업을 나누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요. 실적이 좋냐 안 좋느냐입니다. 그래서 거기 놓고 보신다면 실적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주가는 너무 바닥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이 기술적 반등도 좀 강하게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만들어가는 기업들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드는 생각인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추세를 만들면 우상향하는 기업들은 뭘까라고 고민을 좀 해본다면 제가 바로 좀 생각이 드는 기업은 이제 주간 특징주로 예전에 좀 다뤘던 CNC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네. 이번 1분기에도 좀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보면은 다른 동종 업계에 있는 기업들보다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거는 실적이 계속 미끄러지지 않고 계속 받쳐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일 텐데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투자들이 제가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돈 벌 수 있는 자산 증식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굳이 이제 기업 규모를 나눌 필요는 없다. 그 기업의 모멘텀이 좋다면 결국은 상승할 수 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고 계시니까요. 내가 매매하는 기업에 대한 공부가 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런앤런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저희와 또 헤어지는 게 아쉬우신 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고 또 매매 시황이나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모두 다 들어오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 총에서 다양한 시황과 종목 정보들 드리고 있고요. 추후에 노란 톡방 안내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링크 갈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채널 추가해 놓으실 수 있고요. 또 채널과 노란 톡방까지 또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통하면서 수익 보시면서 실력 향상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